솔직하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아인, 유재명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이 영화에서도 빛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배우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영화 자체는 제게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화가 아주 재미없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서 욕이 나오거나 졸음이 올 정도는 아니었고 구성 자체도 괜찮았습니다. 좋냐 나쁘냐 이분법적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좋다는 쪽입니다. 인물의 감정선도 잘 쌓았고 표현의 디테일 등을 섬세하게 잘 담아내어 영화 자체는 꽤 좋은 편입니다. 다만 제가 당혹스러움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 영화의 태도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전에 개봉한 사라진 시간과 비슷한 포지션이라 생각합니다. 상업 영화로 인지하고 본다면 큰 감흥을 얻지 못할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영화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상업 영화와 예술 영화의 구분 없이 개봉과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관객들이 이 영화를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영화가 등장했으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심하면 비슷한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화를 배급한 에이스 메이커 무비웍스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라진 시간도 같은 배급사의 작품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예술적 성향의 영화를 대중의 시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영화의 특성상 스포일러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포일러가 포함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내로남불과 권선징악입니다. 영화는 주인공 태인과 창복을 의도적으로 친근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좋은 인물로 그려서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조금은 코믹하게 두 사람을 그려내고 있는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는 블랙 코미디와 유사한 형태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영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괴리인 것이죠. 분명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임에도 범죄가 아닌 것처럼 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리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들에게 일을 맡기던 팀장의 존재입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들을 귀찮게 구는 괴롭히는 듯한 인물로 묘사되어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팀장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팀장이 밧줄로 묶인 장면이 나왔을 때 고소하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의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 범죄자들임에도 그들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주인공을 나와 같은 편이라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괴롭히는 인물들은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의 이런 기조는 영화의 후반까지 이어집니다. 우연치 않게 유괴범이 되고 납치된 아이인 초이와 좋은 유대관계를 가집니다. 그에 반해 초이의 부모님은 초이를 찾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이들이 제시한 돈을 깎으려고 하거나 시간을 끄는 등 초이에게 관심이 없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죠. 이러한 설정들이 인물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느 정도의 면죄부를 주는 듯한, 빠져나갈 구멍들을 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이의 부모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마음 한켠에는 초이와 태인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태인은 범죄자입니다. 영화는 범죄자인 주인공들의 편에 설 수 있게 구성한 것이죠. 그를 위해서 태인이라는 캐릭터를 말을 못하는 인물로 설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기에 그의 생각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관객들은 태인의 감정을 100%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태인의 생각을 예상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영화를 내로남불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주인공 편에 서 있기에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옹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이죠.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루밍 범죄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인 것이죠. 다만 그들에게는 로맨스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륜인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영화가 가지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들을 잡으려고 하거나 계도하려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화 초반보다는 후반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들이 이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스스로 불안해하는 장면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복이 쫓기는 장면일 것입니다. 접선을 하기 전부터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는 돈가방을 가진 뒤에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누구도 그를 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평범하게 지나갔다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 스스로 자신을 가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말의 양심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늪에 갇혀서 죽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등장한 경찰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초이가 도망을 쳐서 만난 인물은 자신이 경찰이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초이는 그런 그를 못 믿고 다시 도망을 칩니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였던 이 인물은 실제 경찰이었죠. 다만 술을 한 잔해서 조금 불량해 보였을 뿐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연관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한솔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찰이 태인의 집을 찾습니다. 물론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대하지만 태인은 범죄자였던 것이죠. 초이는 경찰을 보고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묻으려는 태인을 도와주려 하죠. 이처럼 영화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준 듯합니다. 두 주인공의 범죄를 일상적으로 그려서 별일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그 이미지로 인해 범죄자라는 사실이 미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는 이들이 팔고 있는 계란이라는 설정이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란은 겉으로 보이는 내용과 내용물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영화는 역으로 인물들을 포장한 것입니다. 관객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작업인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영화의 결말도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만의 세계에 있던 인물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그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피해 숨어든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영화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영화는 겉모습과 내면의 괴리라는 코드로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다리와 언어장애라는 결핍을 주어 인물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게 하여 측은함을 가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한 표현도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느낌보다는 자신의 일에 전문적인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직업이고 일상인 것처럼 상당히 평범하게 그린다는 것이죠. 거기에 강압적인 인물로 등장했던 팀장은 사망했으니 더더욱 그렇죠. 그들 사이에서 주인공은 조금 낮은 인물처럼 그려지지만 같은 범죄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상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면 그들은 범죄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핍이 있는 약자로 볼 수도 있는 그들에 대한 무관심, 그렇기에 창복의 죽음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복은 소리도 없이 죽어간 것이죠. 결국 영화의 결말은 범죄자가 맞이하게 되는 최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핍을 가진 인물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편견에 대한 이야기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리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영화를 포함한 모든 컨텐츠를 소비할 때는 그 컨텐츠에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액션 영화에는 액션에 대한 기대, 상업 영화에서는 재미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업 영화와 예술 영화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재미와 메시지 중에 무엇에 무게를 두는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소리도 없이는 예술 영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위에서는 일반 영화로 분류하였지만 이는 예산의 규모가 판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관객들은 소리도 없이를 상업 영화로 생각하고 관람했을 것입니다. 그런 관객들에게 메시지가 강조된 영화는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술 영화라는 타이틀로 나왔다면 이 영화가 조금 가볍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관객들의 안 좋은 평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전 이런 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접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상업적인 재미를 기대하고 보신 분들 중에서 사라진 시간이나 소리도 없이를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 독립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도 마냥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영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생각해 보시면 영화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